작년에 핫하게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가 올해 2025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좀 조마조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올해도 이어질까? 이런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도 이 서비스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바뀐 부분은 없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한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바뀐 점들에 대해서 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기존에는 연령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25년도에는 작년에 이제 7월부터 테스트 삼아서 해봤더니 언어적으로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이런 마음투자 서비스는 이렇게 언어 상담으로 특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화가 잘 안 돼 있거나 언어로 상담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아동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이 전국민 마음 투자 서비스가 아니라 바우처 서비스라는 거를 좀 찾아보시면 돼요. 바우처 서비스는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라서 아동 청소년 정서 지원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 바우처 시스템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를 자세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연령의 기준은 뭐지? 라는 좀 의문이 드시죠? 이거는요, 연령별 언어 발달은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 전문가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바뀐 점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24년도 사업이 시작된 초반에는요, 행복센터에 직접 가서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한 11월경부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고 복지 서비스 신청, 그리고 복지 급여 신청, 그러면 이렇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꾹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이 1급 또는 2급 이렇게 있는 건 아시죠? 작년에는요, 이게 처음에 신청을 하면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셔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바뀌었어요. 단 어떻게 바뀌었나? 내가 뭔지 모르고 실수로 2급 유형을 신청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센터에 갔더니 내가 원하는 선생님이 1급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카드로 계산을 하기 전에까지만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이제 신청하시기 전에 1급 유형과 2급 유형이 뭔가를 좀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겠죠. 2급에서 1급까지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보면요, 2급에서 1급까지 가는데 최소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2급이 되는 데보다 한 3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3배 이상의 임상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서비스의 질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2급 가지신 분들도 임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1급 못지않은 훌륭하신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1급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급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을 일반 사설기관에서 찾기가 쉽진 않아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내가 1급 또는 2급 유형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이제 미리 하셔서 내가 준비해간 서류 같은 것도 이제 미리 준비하셔서 그때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서비스는 19세 이상의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좀 유념하시고요. 이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 사업은요, 1년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24년도에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은 2025년도에 또 한 번 8번의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즉 아마 제 생각에는 한 개인당 1년에 8번씩의 심리 상담이 가능하다. 이게 아마 정착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신 분은 2024년도 서비스 신청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비록 8번의 상담을 2025년에 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서 2025년에는 다시 또 8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급 유형을 신청한 이후에 내가 좀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신다면 이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한다고 해요. 단 바우처 결제 전에까지만 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유념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기존의 본인 부담금 산정을 위해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2025년도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아래 서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 절차가 다소 간소화된 것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견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소견서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많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통은 정신과 의사분의 소견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초진도 받아야 되고 심리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들 또는 추가적으로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 추가 1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에 꼭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직장 또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시면 이게 보통 이제 보건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의뢰서를 발급을 위해 면담과 심리검사를 약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무료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의뢰서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당일날 발급되는 곳도 있고요. 늦어도 2주 안에는 발급이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이렇게 변동된 2025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